일가족을 살해한 가정주부 강모 씨가 집에서 체포됐습니다. 살해된 남편 김모 씨의 시신은 현장에서 발견됐고 아들 김모군은 혈흔만 발견된 채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가정주부 강모 씨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으며 강모 씨가 살인을 저지른 후 아들 김모군의 시신을 유기했을 것으로 보고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기준으로 주변 일대를 샅샅이 수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종된 자식을 찾기 위해서라면 억울한 옥살이마저 기꺼이 감내하는 위대한 어머니의 모습을 맛깔나게 버무려낸 공포 스릴러 시간 위의 집입니다. 25년의 수감 생활 끝에 후두암 진단을 받아 가석방으로 겨우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고 또 억울했던 지난 25년간의 시간은 엄마를 초로의 할머니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죠. 661 강민희 씨, 아직 형기 안 끝난 거 아시죠? 일단 집 밖에 나오시려면 경찰서에 신고 꼭 하시고요. 형이 끝날 때까지 저희 의경이 있을 거예요. 이 영화는 하우스 앳 더 엔드 오브 타임이라는 베네수엘라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공포 스릴러 장르의 묵직한 긴장감과 드라마를 정말이지 적절히 녹여낸 작품이었고 엔딩의 반전은 신선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많은 비밀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겐 두려움의 존재이기까지 한 이 집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야, 지연아 같이 가. 나 학원 늦겠어, 엄마. 이것 좀 드세요. 됐어. 니네들 맨날 뭉쳐서 놀지만 말고 숙제도 좀 미리미리 해놓고 그리고 학원 선생님 1992년의 초등생 효재와 지원 형제는 개구장이 그 자체의 모습이었죠. 재혼 가정이었지만 그저 화목하고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날의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남편과 자식을 죽인 억울한 누명을 벗어야만 했던 그녀에게 이 집은 두렵고 미스테리한 존재였습니다만 그보다는 실종된 아이를 찾는 게 그녀에게는 더 절박한 일이었죠. 안녕하세요. 예전에 저희 교구 소속이셨다고. 주인공 미희를 돕는 유일한 조력자 최신부의 등장. 그도 25년 전 벌어진 일에 대해 많은 호기심을 보이고 있었죠. 궁금해서 왔어요.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문방구 앞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효재와 지원. 게임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꼼수를 부리다 걸리게 되죠. 뭐야? 목인 인과응보다 요놈들아. 연희야, 손 좀 줘봐. 형, 연희 누나 좋아하지? 다녀왔습니다. 니들 어서 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싹싹 빌어. 엄마. 니들 아버지가 경찰이야 경찰. 그럼 나쁜 짓을 하고 문방구 할머니께서는 뭔가 이 집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어 보입니다만 선뜻 말하기를 주저하는 모습에서 뭔가 찜찜함을 느끼게 되는 미희. 하지만 그보다는 말썽꾸러기 형제들의 가정교육이 먼저였죠. 동생인 지원의 목까지 더해 회초리를 맞은 효재. 효재와 지원은 이복 형제였지만 우애가 남달랐습니다. 효재의 동생 사랑에 미희도 더 이상 효재를 나무랄 수 없었죠. 병 주고 약 주는 엄마의 저 스킬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거나하게 취해서 돌아오신 지원 아버님. 하지만 오늘은 루즈까지 묻혀서 오셨네요. 술에 취해 치근덕거리는 철중 역할의 조재훈 배우. 저 장면은 실제 술에 취해 연기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활 연기의 달인이 아닐까 합니다. 재혼 가정인 두 사람에게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었죠. 미희의 자식인 효재, 그리고 재혼을 얻게 된 지원. 미희와 다르게 지원이를 더욱 애틋하게 여기는 철중으로 인해 간간히 트러블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철중의 술고장이 선을 넘게 되죠. 결국 집을 뛰쳐나가 버리는 철중. 이에 격분한 미희도 문을 잠가버리게 되죠. 지원이니? 당신이야? 장난치지 마.
미희를 습격한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철중은 가출을, 효재는 밀린 숙제를, 지원은 이불 속에서 오락산매경. 미희의 방문을 두드리고 그녀를 공격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말이죠. 게다가 지원이의 방문을 거칠게 두드리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형이야? 네가 소리 지른 거야? 너니? 네가 소리 지른 거야? 형이 와서 깜짝 놀라게 했어. 뭐? 누군가 방문을 부시고 들어오려고 했어요. 아니 그럼 얼굴은 보셨습니까? 아니요. 뭔가 이상했어요. 그냥 사람 같은 느낌이 아니었어요. 너 저 어젯밤에 뭘 봤다고? 엄마 걱정되게 왜 그래? 어제 뭘 봤니? 이게 뭐야? 메모의 내용은 무척이나 충격적이었죠. 아빠가 아이를 죽일 테니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는 효지야 말해봐. 이거 누가 줬냐고. 협박이었을까요? 아니면 안전을 위한 당부였을까요? 메모를 전해준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효재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미희는 효재의 얘기를 믿을 수 없었죠. 남편인 철중에게 차마 말할 수 없었던 미희는 종교로도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시름에 빠지게 되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내 말 잘 들어요. 그 집터가 안 좋은 것 같던데. 터가 안 좋단 말이야. 영들이 꼬이는 곳이야. 최근에 흉한 일이 있었지. 그 번호로 해봐. 아주 용한 직관이야. 문방구 할머니 얘기를 가볍게 넘겨버릴 수 없었던 미희는 종교적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지간을 찾게 됩니다. 밖에서 미리 좀 둘러봤어요. 집에 자꾸 이상한 게 나온다. 이거 좀 드세요. 예, 참. 여기는 뭡니까? 지하실인데 그냥 창고로 쓰는 곳이에요. 왜 그러세요? 아까 무슨 소리 못 들었어요? 지갑마저 소스라쳐 놀라 쫓기듯 도망치게 만드는 이 집에는 정말로 놀라운 기운이 숨겨져 있었죠. 안녕하세요. 교적 정리가 참 잘 됐습니다. 됐어. 돌아가. 지난번엔 무례해서 죄송합니다. 그 자매님 사건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너무 이상한 게 많아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다고. 시체로 발견된 남편과 사라진 효재, 범행에 사용된 칼에서 발견된 미희의 지문, 범행 현장에선 사라진 효재의 혈흔마저 발견되었죠. 모든 사건은 바로 이곳 지하실에서부터 시작하게 된 것이죠. 누가 그랬나요? 그들이 이 집에 누군가 있었어. 사라진 아이를 찾아내지 못한 경찰은 결국 미희를 남편과 아이를 살해한 범인으로 지목하게 되고 그녀는 억울하게 25년형을 받게 된 것이죠. 주인공 미희는 범행 도구였던 칼을 만진 기억이 없었습니다. 쓰러져 있던 철중을 발견했을 때 이미 그는 자상을 입은 상태였죠. 초등학생이었던 자식을 헤아려는 엄마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최 신부는 미희의 입장에서 이 미스테리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왜 철중을 살해하고 호재를 납치했던 것일까요? 그럼 강민 씨가 1984년도에 여기로 왔다는 거고 그 전에 사시던 분이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내외라는 거죠? 네, 신부님. 그거 서류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그런 겁니다. 아 왜? 뭐 때문에 그래? 아니, 무슨 의령동 34번지를 계속 물어보시잖아요. 아니 어림동 34.
그 60 몇 년도였더라? 일가족이 통째로 실종됐지 아마? 그냥 온 가족이 사라져버렸잖아. 먼지처럼.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최 신부는 무슨 이유에서 미희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일까요? 동사무소부터 경찰서까지 단순히 종교인으로서의 역할 이상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당직이니까 시험 보세요. 1967년 11월 11일 의령동 34번지 평범한 가족이 감쪽같이 사라진 사건이 발생했다. 주택 침입의 흔적이 없고 거주자만 사라짐. 실종자는 어머니와 어린 두 딸. 최 신부가 조금씩 사건의 실체에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시간은 과거의 미희 가족이 겪게 되는 고통의 순간을 비춰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원작 영화와 가장 다른 부분 중에 하나였죠. 효재가 겪게 될 고통의 순간을 원작이 좀 더 직관적으로 표현해준 게 아닐까 합니다. 만수님 찾아오셨어요? 얼른 7년 전에 열반에 드셨어야 했었는데. 그래도 이 공력 덕분에 이승과 저승 사이에 이렇게 갇혀 계신 거예요. 이 현세 사물은 좀 못 보셔도 이계와 사기 시공간 너머는 보실 수 있게 되셨어요.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네요. 그 집엔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누가 봐도 위험한 장소에서 게임기에 빠져있던 지원에게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징조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각 미희는 문방구 할머니가 알려준 대로 용한 점집을 찾게 되죠. 효재가 준 의문의 쪽지를 들고 말이죠. 누구야? 누구? 아직도 여기 있어. 그 종이 주세요. 다녀왔습니다. 니들 시간이 몇 시인데? 지원이네? 지원이 어딨어? 어? 지원아! 어딨어? 지원아! 철중아. 네, 지원아. 지원아. 너무나도 허망하게 둘째 지원을 잃게 된 가족의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정이었죠.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효재의 자책에 더해 미희와 효재를 원망하는 철중의 분노도 끌어오르게 되죠.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지원이 옆에 못 있어줬어. 효재야. 아무래도 이 집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1942년 여기 살았던 와타베 장군 부부가 감쪽같이 실종됐어요. 그리고 1967년 어머니와 두 딸이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92년 또다시 아드님이 실종된 겁니다. 25년 주기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이 사람들 봤어. 아직 이 집에 있어. 며느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일 하시는 건 알지만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신부님께서 가신답니다. 신부에게 주님이 신앙이면 엄마에겐 아이가 신앙이야. 난 아직 엄마야. 25년 전에도 오늘도. 일련의 실종 사건들의 연관성을 찾아낸 최 신부. 심상치 않은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미희에게 얘기해보지만 자신의 억울함보다는 사라진 효제를 찾고 싶은 모종으로 수상한 기운이 감도는 이 집과 한판 승부를 벌일 기세였죠. 25년마다 마침내 어렴풋하게나마 유추하게 된 이 집과 관련된 비밀, 그리고 바로 오늘이 무언가 벌어지게 될 D-Day였죠. 11시 11분 초자연적인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었죠. 25년 전인 1992년 11월 11일에 벌어졌던 희대의 사건, 오늘의 사건과 관련된 전말이 드디어 밝혀지게 됩니다. 수상한 인기척을 느낀 할머니는 힘겨운 발걸음으로 2층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25년 전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정체불명의 쪽지를 전달해주던 그날의 자신과 조우아입니다. 수상한 인기척으로 인해 방문을 강제로 열고자 한 현재의 미희와 그런 미희를 수상한 사람이 침입으로 생각한 과거의 미희가 이렇듯 교차되고 있었죠. 시간이 교체되는 건 현재의 미희와 과거의 미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고로 죽은 지원의 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게임기 소리의 효지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효제의 시간도 지원이 사고를 당하기 전으로 교차하고 있었죠. 얼떨결에 과거의 자신과 조우한 현재의 미희. 현재의 미희는 영문도 모른 채 향한 효제의 방에서 꿈에 그리던 효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25년 전의 모습으로 말이죠. 비록 자신은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되었지만 말이죠. 무서워하지 마. 누구세요? 네 아들 효재야. 과거의 효제와 현재의 미희를 만나는 효제에게는 커다란 충격이었죠. 마찬가지로 생전의 지원과 만난 사고로 동생을 잃게 된 이후의 효제는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지원아. 효재야. 효재야. 문 열어. 빨리. 효재야. 효재야. 이거 엄마한테 꼭 전해줘. 너는 보지 말고 엄마한테 줘야 해. 네가 소리 지른 거야? 지원이는 형 효제의 내가 행동에 뭘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알쏭달쏭한 이야기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죠. 시간의 흐름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갈 차례인 겁니다. 아빠. 방에 지원이가. 지원이를 만난 기쁨도 잠시, 시간의 왜곡이 멈춰진 지금 효제를 향한 무서운 원망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것도 아버지인 철종으로부터 말이죠. 넌 처음부터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아이였어. 네가 지원이를 죽였어. 아니에요, 아빠. 시간의 왜곡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왜곡된 시간이의 집이 불러들인 이들은 실종되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계속 시간이의 집에 머물고 있던 것이었죠. 과거의 모습 그대로 말이죠. 시간이 왜곡되는 집에서 미희가 머물고자 했던 이유, 바로 종족을 감춘 아들 효제를 찾기 위해서였죠. 출몰하는 낯선 이들의 위협을 느끼던 미희 앞에 등장하는 낯선 노인네의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하지만 그 노인네의 모습이 이상하게 낯설지만은 않았죠. 과연 이 노인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 무슨 짓이야? 어? 여보, 왜 그래? 엄마.
1992년 미인의 집은 여전히 위태위태한 모습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지원의 죽음을 효재 때문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 원망을 효재와 미희에게 쏟아내고 있었죠.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노인네에게 듣게 되죠. 돌아가고 싶어. 살려주세요. 이제 끝내자. 1992년 과거의 효재가 처한 일생일대 위기. 2017년의 미희는 과연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시간이의 집이었습니다. 공포 스릴러라는 장르의 판타지적인 요소와 감성의 드라마까지 쉽게 잘 섞기 어려웠던 요소들이 이 영화에서는 드라마틱하게 적절히 잘 조화된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시종일관 영화의 저변에 스며있는 모성애에 대한 드라마가 아마도 이런 조화를 낯설지 않게 잘 지탱해준 게 아닐까 합니다. 영화의 특성상 엔딩과 그리고 에필로그의 반전을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리지 못한 것이 못내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본편 영상을 꼭 한번 찾아보신다면 제가 이 영상에서 담아내지 못하고 남겨놓은 영화적 재미들을 찾아 감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미상관의 이야기 구조와 시간의 왜곡을 주의 깊게 집중해서 보신다면 신선한 영화적 재미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시간의 집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